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원TV입니다. 오늘은 6월을 주목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주가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필라델피아 은행지수입니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이제 은행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글로벌하게 금융위기로 번질까봐 그래서 서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유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산업 지수입니다. 자, 지금 많이 내려왔죠.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들면서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제 계산상으로요. 올해 5월 달 되면은 빠져나가는 주가 때문에 이제 얘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이 하락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로에 서게 되는데, 자,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요. 이때 장기 추세선이 원탑을 그렸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자, 현재 위치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위치인데, 자, 지금 공교롭게도 은행 때문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지금 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날게 되냐면 4월달, 5월달 되면서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게 된다면 이렇게 꺾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는 터보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법 큰 하락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5월 되면은 빠져나가는 지수가 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서서히 기울어진다면 여기 원탑을 줬다가 다시 회복을 주는 듯 하다가 여기서 또 꺾어지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원탑과 투탑을 주면서 더더욱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면 와장창하고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다들 우려하는 것이 이걸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된다면 지수는 이렇게 꺾어지는 흐름이, 투탑을 이루면서 꺾어지는 흐름이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크기는 예상보다는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모든 것이 근간은 무엇입니까? 금리 인상이죠. 자, 금리 인상을 서서히 했으면은 괜찮은데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도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 실수는 늦게 시작한 게 문제였죠. 이렇게 급하게 올리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채권의 가격이 급하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물론 장단기 금리차도 급하게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바로 파급적으로 은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가장 화두되고 있는 SVB 은행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됐죠. 안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하게 올린 금리 때문에 채권 가격이 급하게 내려오고, 그러면 이런 은행들이 채권에 안전하게 투자를 해놓은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손실 평가손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파산에까지도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또 다른 은행도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채에 투자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급하게 지금 불을 끄고 있고요. CS은행도 마찬가지 스위스 정부에서도 급하게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그 불 끈 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확산되지 않으면은 굿이 되겠죠. 세상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그리고 채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 어디선가 만약에 폭탄처럼 터져 나온다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이렇게 크게 또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렇게 우려를 가지고 다시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늠하는 부분은 지금 5월달, 6월달 가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 발견한 게 국제금융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리포팅한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핵심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한 달 전에 이 리포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미국의 정부 부채를 꽉꽉 채워버렸어요. 그러면 부채 한도가 있겠죠. 그 한도를 지금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는요, 올해 6월 초가 되면은 현금이 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뭐 7월에서 11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평균적으로 대충 때려봐도 6월에서 8월 정도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충 여름,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쯤 되면은 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좀 빠르면 5월부터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뭐가 우려스럽냐면 디폴트라고 하죠. 그러면 즉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극단적인 뉴스가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파산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라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세 흐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세가 5월달 되면은 이 라인을 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이 주가가 꺾어진다면 적어도 더블 딥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측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라인을 지키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 정말 조금 그래도 세게는 안 올라가도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되겠죠. 나스닥 100 지수인데 현재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가장 강한 위치에 있죠. 다우존스가 제일 꼴찌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S&P 500, 지금 나스닥 100이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투탑을 주고 꺾어졌는데요. 지금 3월에는 원바턴, 투바턴을 두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는 직전 고점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매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더더욱 다음 주 화요일 날 3월 14일 날 FOMC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옵니다. 0.25% 인상, 베이비 스텝 인상 확률과 그다음에 0.5%의 빅스텝 인상, 이 두 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률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모르겠다 이거죠. 더더욱 지금 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FOMC에서 금리를 더 이상 과감하게 못 올릴 거야. 그리고 동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혹은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다들 기대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은행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의 파급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당장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금리를 동결할 수 있지도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는 게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겠죠. 어쨌든 여기서 실망이 나온다면은 다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또 어떤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 다시 조정받을 눌림목이라도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발표가 있다면 돌파하고 난 뒤에 또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여기 기로점에 지금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벌써 한 5월달, 6월달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쯤 돼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우리는 한번 지켜보고 그때 시장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무리하게 배팅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시세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있죠.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가고 올라갔다가도 내려오는 거.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요.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게 천천히요. 천천히 매매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고요. 천천히 여유롭게 봐가면서 이렇게 대응하시고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얘기는 테슬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가격대가 여기였습니다. 164달러가 의미 있었고요. 그 바로 밑에 162달러가 또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거기 장중에 164달러, 즉 163.9달러를 딱 찍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는 투탑을 이루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또 원 바텀을 이루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메인의 매수 시그널은 21선이 돌아서는 그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 가장 안정적이고 믿고 매수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21선 위 그리고 21선이 돌아서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선행 신호가 지금 어디서 나올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은 바닥이 원바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시장은요,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의심이 많습니다. 시장은 항상 의심이 많아요. 과연 저게 맞는 것일까? 라는 항상 의심을 가지는 버릇이 좀 생깁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의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이거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을 이렇게 바닥을 줄 때 혹은 한 번의 탑도 못 믿어요. 그래서 두 번의 탑이 나왔을 때 이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이 흐름이 나왔을 때, 두 번의 변곡이 나왔을 때 시장은 그것을 신뢰를 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이제 신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쭉 가는 그런 흐름이 기본적인 원리로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뭐죠? 의심입니다. 못 믿어요. 올라가다가 21선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돼요. 자, 보면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나리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내 포트폴리오를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요, 크게는 두 가지. 다음 주에 여기 올라가는 5일선을 이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케이스가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캔들이 21선 위에 딱 올라선다면 이때는 1차 매수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 저절로 기다리면 21선이 점점 올라가는 그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1차 매수면 2차 매수는 또 요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1차 매수 시그널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게 1번 케이스고요. 두 번 케이스는 다음 주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밑으로 빠지는 흐름,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음봉으로 내려가는 이 2번 케이스가 나오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때는 일단은 내려간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 월봉도 음봉이고 5일선도 꺾어지고 21선도 내려가는 기울기가 바로 2번 케이스입니다. 이래 되면은 무조건 해지를 하고 봐야 됩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TSLQ 아시죠? 테슬라 숏 ETF입니다. 얘를 매수해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테슬라 주식을 만약에 뭐 $1000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TSLQ도 똑같이 $1000만큼 매수해서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얘가 수익이 나면서 TSLQ가 수익이 나면서 테슬라의 본주가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해치 전략입니다. 자, 2번 케이스에서도 연장으로 가면 여기 의미 있는 162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여기를 받쳐주고 중심선이 여기 얼마였습니까? 162달러였습니다. 얘를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간다면 다음 주에 빠졌다가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또 5일선을 턴을 주면서 두 번째 바닥을 보여준다면 이때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니까 이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대로 뚫고 내려가는 직전 저점 162달러를 뚫고 내려간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해지해 놓은 게 아주 다행스럽겠죠. 내려가더라도 내가 1대1 비율로 해지를 해 놓으면 더 이상 손실이 나지 않아요. 딱 거기서 고정인 거죠. 그러면 얘가 설령 이만큼 20% 30% 마이너스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요 밑에 의미선은 121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르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어떤 1번 케이스가 나올지 2번 케이스가 나올지 2번 케이스에서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또 양호한 흐름을 보일지 그대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대응하자입니다. 그래서 2번 케이스와 같이 다음 주에 바로 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2번이 나오면 무조건 해지를 먼저 하십시오. 해지는 TSLQ 매수로서 해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올라간다면은 좀 기다렸다가 21선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깔끔하죠? 안정적으로 내 주식을 방어하면서 적절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의심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 근거가 이런 시세의 어떤 시그널 이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 확신을 갖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실수 없이 내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또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